네, 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눠볼 얘기는 또 뭔가요? 위험한 사랑,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제목이 위험한 사랑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네. 제목까지 만들어 오셨네요, 오늘. 아니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있죠. 그 교도관이 수감자를 사랑한 나머지 탈옥을 시켜가지고 한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나죠. 어느 주요? 그게 약간 이쪽 미시간 주였나? 어디였죠? 엘라베마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여자 교도관이 남자 네. 죄수와 함께 네, 맞아요.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탈옥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고, 근데 이제 탈옥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교도관이 같이 사라졌다라는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탈옥수가 위협을 해서 그래서 뭐 끌려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럴 나왔었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교도관이 미리 준비를 다 했고 서로 연인 관계였고 뭐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이제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 교도관의 이름은 비키 화이트라고 하는 56세 당시였고요. 약 17년간 정도 모범적으로 근무해왔던 교도관이고, 네. 그리고 그 탈옥수는 케이시 화이트, 네. 38살입니다. 둘 다 성이 화이트로 같은데, 그거는 상관이 서로 이제 무슨 관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연히. 좀 그러네요, 진짜. 예, 화이트라는 성이 그렇게 흔한 성은 또 아닌데. 글쎄 예,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다. 우연히 성이 같고. 네. 네. 케이시는 이미 그 살인 미수 등의 그 죄로 인해서 한 7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75년을 선고받고 네, 있었던 거예요. 거의 종신형에 가깝죠. 그렇네요. 예, 예. 네. 케이시는 키가 굉장히 커요. 크고 또 뭐 잘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폭행 혐의로 한 3년간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그런데 그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에 전 여친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나가면 너 죽여볼 거야. 너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막 이랬어요. 3개월 후에 출소를 했는데 정말로 나가가지고 총을 막 난사를 했어요. 그 집에 전 여자친구한테? 네, 전 여친 집에 찾아가서. 근데 다행히 다 도망가고 무사히 그래서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죽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네네. 살인 미수가 됐군요. 네네네. 그래도 75년형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그 살인 미수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또 다른 범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터벅터벅 걸어 나와가지고 찾으러 쫓아다니면서 또 계속 총을 쏘고, 이웃집에 있는 강아지도 죽고, 또 다른 어떤 트럭을 또 탈취를 하고, 거기 또 탈취를 하는 과정에서 또 누구에게 또 총을 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75년형을 받게 됩니다. 가택 침입, 납치 미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수감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3살이었고 75년형을 받았으니까 108세가 돼야 석방이 될 수 있는 종신형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만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럼요. 다른 디텐션 센터에서 만났는데. 디텐션 센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구치소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구치소죠. 예, 예. 그래서 2020년에 이 케이씨가 나 저기 지금 미결 사건으로 있는 살인 사건 그거에 내 범인이 나다. 자기가 자수를 해요. 자수를 했군요. 네. 그래서 원래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그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구치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 출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교도소에서 이제 디텐션 센터로 이제 이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군요. 만나게 됐습니다. 교도관을. 예, 사실 그것이 정말 자기가 정말로 죽여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그 다른 그 수감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한다. 다른 뭐 살인 사건에 어차피 지금 자기는 75년형을 받은 상황이고 네. 당장 받고 있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받겠다 뭐 이런 의도였던 건가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살인 디텐션 센터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구치소에서 만났고. 네네. 그 여인이 18살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18살이니까 56세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있다가 계속 그 디텐션 센터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탈옥 계획을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그 방을 수색을 해보니까 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디텐션 센터에 있을 수 없어. 해서 다시 감옥으로 다시 또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교도소로 갔어요. 예, 예. 네. 그럼 두 사람이 헤어진 거네요. 헤어진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제 구구절절 있었고, 그리고 또 비키가 실제 그 케이시의 어머니를 좀 찾아가기도 해요. 이제 뭐 그 감옥에 있으면서 케이시가 어머니한테 나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인사하러 간 거군요. 네네. 네, 인사를 가러 가기도 하고. 네, 케이시 전 여친 사이에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이야기죠. 그렇군요. 교도관은 그러니까 여자 쪽은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남자가 과연 진심이었을까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이제 뭐 결말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탈옥을 모의를 한 거네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그 교도소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키는 이쪽 디텐션 센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아까 자수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원에 정신감정을 받으러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구치소로 딱 하루 그날 왔다 그날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딱 하루 구치소로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21년 3월 달입니다. 작년 3월. 예, 2021년 3월이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한참 이제 우리 미국에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할 때였고 2020년 3월에 이제 시작이 되고 2021년 3월이면 이제 그래도 네네 심각한다. 교도소 안에서 이제 더 뭐 확산이 되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예, 맞습니다. 그랬었죠. 2020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기억하게 됐지만 교도소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2021년 3월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는 세퍼레이트 해야 되겠다 해서 밖에 디텐션 센터로 나갔던 수감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케이시가 결국에는 디텐션 센터에 계속 있게 됩니다. 둘에게는 너무나 이제 뭐 잘 된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걸 계기로 이제 둘이 또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네네,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비키가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신검정 뭐 하러 내가 케이시 데려갈게 해가지고서는 차에 태워서 나갔는데 그날로 이제 탈옥이 된 거죠. 이제 뭐 교도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 명이 데리고 가는 것도 규정상 맞지 않는데 워낙에 이제 비키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뭐 걱정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게 언제였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또 올해. 1년이 더 지났죠. 올해입니다. 4월 29일 날 이제 탈옥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4월 28일 날 비키는 이제 자기는 퇴직하겠다라는 퇴직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 집을 다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막 20만 불 넘는 집인데 10만 불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급매 처분을 해버리고 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정의 이제 총기류도 이제 구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제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키는 완전히 완벽한 이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그러네요. 해둔 그러니까 거죠. 도주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네요. 네, 예. 자동차도 치밀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만들어, 예, 예. 그러니까 추적을 못 하게끔. 네, 네.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그 자동차에 이제 그 케이시를 태워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디텐션 센터에서 나올 때는 경찰차를 몰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겠죠. 중간에 어디서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획을 해서 그날 아침에 그 전날 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호텔에 체크인을 해둡니다. 그리고 네. 호텔에서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전화를 해요. 자기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차가 좀 고장난 것 같아. 나 좀 픽업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픽업을 받아가지고 네.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아까 그 세워뒀던 그 중간에 그 장소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경찰차는 버리고 이제 그 자기 차로 출발을 한 다음에 새로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로 갈아타고 이제 도주를 또 하게 되죠. 무슨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굉장히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네요. 본인이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알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그래서 이게 해둔 거죠. 거의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벌어진 거죠. 이게 완벽하게 도주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잡히게 된 계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같이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아 이것은 둘이 같이 도망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집도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찾아낸 다음에 공개 수사로 이것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 현상금이 붙어요. 네. 예, 그래서 빅키에게는 5,000불 그리고 케이시에게는 10,000불의 현상금이 이제 붙고 이제 FBI가 모든 그 신체적인 특징, 특히 이제 케이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1일 후에 이제 어떤 목격자가 이제 그 신고를 합니다. 어떤 이제 카센터에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트럭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문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검거가 되는데 검거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추격전이 벌어진 거군요. 예,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동차 후미를 보통 이렇게 밀어가지고 일부러 부딪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도로 옆으로 이렇게 뭐 전복 내지는 이제 밀친 다음에 이제 검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됐어요. 케이시가 검거가 됐고요. 네. 케이시가 검거될 당시에 빅키가 자기 와이프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와이프를 도와달라. 와이프가 총을 쐈다. 내가 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빅키는 이미 머리에 총상이 그 추격전 했을 당시에 그 차량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네. 경찰이 쫓아왔는데 경찰 앞에서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고 그럼 본인들이 그 탈옥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하죠? 아니요. 이제 경찰들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은 다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탈옥한 상태이기 때문에 탈옥수를 이제 검거하러 경찰관들이 쫓는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 도망하던 중에 이제 막 뭐 서로 이제 추격전이 있는 와중에 이제 뒤에서 차가 뭐 밀고 막 하니까 이제 차가 이제 옆으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검거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여자는 이제 거기 이미 얼굴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했습니다. 결국 이제 숨졌죠. 이야, 그거는 그러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총상이니까. 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빅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총을 쐈다. 자살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운전 쫓기는 상황에서요? 네, 쫓기는 상황에서 자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잘 안 믿기죠. 당연하죠. 왜 안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데 나만 혼자 먼저 죽는다? 그게 좀 말이 남자는 안 되죠. 막 도망가고 예,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하나 또 아주 재미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 와중에 빅키가 911으로 전화를 해요. 쫓기는 와중에 전화를 했는데 뭐 그때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K씨하고 비키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이야기를 보면 비키가 K씨 보고 멈춰 에어백 터지면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차라리 차 옆에다 세우고 우리 뛰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 나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자살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에어백 터지고 우리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차를 멈추라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떻게 돼 있냐면 얼마 전이에요. 7월 14일 그 지방 검사가 K씨를 그 비키의 사망의 원인 제공을 했다. 라면서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하겠다. 네.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를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엘라베마 주 법에 따르면 이렇답니다. 도망이나 어떤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뭐든 간에 도망한 거나 뭐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래서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그것은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하네요. 동안에 이제 그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사망이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가 방아쇠를 당겼느냐에 대해서는 경찰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뭐 기존까지는 비키가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죠. 뭐 방아쇠를 누가 당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밝히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총을 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건 파우더가 그러네요. 건파우더가 누구의 손에 묻혀 있었는지 경찰은 알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누가 총을 쐈는지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고 우선 검사는 이런 엘라베마 주법에 의해서 살인죄로 기소는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상태고 일단 기소했습니다. 했어요. 살인죄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워낙 또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있었고 그다 탈옥했죠. 도주하다가 결국은 여자도 죽었죠. 이 사람은 더 이상의 뭐 이제 감옥에서 나올 길은 전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거의 뭐 나올 길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미국에는 이 자주 있어요? 네, 가끔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교도관들을 어떻게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교도관을 이용해서 탈옥을 한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번 사건들을 뉴스를 가끔 들어보면서 도주하다가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차량에서 사망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총기 사고로 여성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뭐 두 사람 간의 도주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냥 뭐 짐작컨대 뭐 설마 도주하는 과정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그렇게까지는 했으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사고가 아닌가 서로 말리고 또 운전하고 급히 운전하고 뭐 하던 과정에서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그래요? 이렇게 의문문을 저한테 보시더니만 제대로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그런 거였군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관이 가짜 경찰 신분증하고 교도관 유니폼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탈옥시키는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럼 죄수한테 그 교도관 옷을 입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탈옥을 해서 11년 만에 검거가 됐어요. 그 사람은. 이야, 그거는 진짜 제대로 탈옥을 한 거네요. 근데 결국은 검거가 되는군요. 그 도와줬던 사람은 교도소장의 부인이었는데 아무튼 둘은 뭐 사랑을 했었는지 지금 그
탈옥했다가 다시 잡힌 그 사람은 잡힌 후에 한 2년 후에 이제 죽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협박을 해서 네. 납치를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았던 거지 그 여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 이번 예. 사례는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나온 게 없나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주로 그 교도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하거나 매수하거나 아니면 유혹해서 자기들의 편의 내지는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만은 그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에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임신하는 사례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네. 네. 어떤 이제 갱 두목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더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교도소에 있는 여자 교도관 네. 4명을 임신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그렇군요.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제한된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네. 이런저런 그 안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여성 교도관 그리고 남자 죄수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아닌가 그런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남자는 네. 사랑을 한다 해도 사랑한다, 말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모든 있는 것까지 거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뭐 앵커님 거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맹목적인 거죠, 사실. 예, 이 모든 여자가 다 그런가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례만 봐도 이 여자는 정말 맹목적으로 어떻게든 네. 그 남자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건 거잖아요. 네.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됐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네. 이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하는 이제 범죄자 애호 성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영재 살인범이라든지 같은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히 더 많이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여자 교도관들 중에 네. 4%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을 텐데 4%라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좁은 공간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사적인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여러 이제 환경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남자 그 수감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그 교도관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탈옥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들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약을 넣어달라 뭐 이렇게 하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그렇게 탈옥을 도왔던 여인이 이제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나를 존중해줬고 특별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나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맹목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런 사랑을.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모든 여성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단 뭐 교도관 뿐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간에 이렇게 교제를 네.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교도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뿐이고, 네. 여자 교도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참,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결국은,
탈옥이라는 걸 하게 되고 위험한 사실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이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이제 예. 우리 여성분들 특히 남자가 조심하라고요? 예, 어떤 의도로 나에게만 특별히 나를 특별한 존재로 그럼요.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범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셨습니다.